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푹 잤습니다. 잤습니까? 인사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이어 인사드리는 고등부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문학 얘기했고 이제 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비문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수능 국어가 총 45문항이더라고요. 네. 45문항인데 여기에 이제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이지 않습니까? 독서하고 문학 공통이 34문제 나오는데 각각 17문제들. 네. 비문학 17문제인데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을 풀다가 이 비문학에서 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하고 멘붕이 온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비문학이 정확하게 명칭은 독서죠, 독서. 네, 독서죠. 문학, 독서죠. 네, 독서가 이제 비문학이라는데 이 독서를 도대체 왜 어려워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지 오늘 좀 리얼하게 다 그냥 까놓고 다 한번 보미쌤 장점이 막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잖아. 가리지 않고. 네, 친구들이 약간 그 네. 영상을 영상을 봤대요. 그래요? 정말 강사다운 고급 지문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예. 말을 좀 가려서 해라. 아니야, 그게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리얼하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저희 방송은요. 아. 교육진담은 리얼하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인사도 되게 차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너무 하이 텐션이더라고요. 알았어요. 괜찮아. 술 먹고 방송하는 줄 그래가지고 네. 먼저 비문학은 이 비문학에서도 그 여러 파트들 네. 구성은 대부분 크게 어떻게 했던지. 비문학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은 인문 예술 파트, 그다음에 사회 경제 법 요렇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과학 기술이죠. 네. 그렇게 되는. 네. 안 그래도 제가 진짜 이거는 약간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건데 저번 주에 이제 비문학 수업을 하려고 집에서 헤아려봤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수능 상위 오답 10개 문항씩, 그러니까 총 50문항을 제가 봤는데 정말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50문항 중에 40문항이 비문학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다 비문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학생들이 정말 비문학을 그냥 던지고 시험을 치는구나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라든지 그다음에 네. 정치 경제 법이라든지 그러면은 또 과학기술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이제 그 지문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학교에서부터 해갖고 고등학교 학교 교과 과정만 배워도 사실 우리가 윤리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교과 과정만 배워서 이 비문학에 나오는 지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하죠. 사실 저도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질문하면 바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저희 때랑 또 다르게 지문 자체가 심도가 너무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거랑 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때 만약에 교과서에서 이런 게 독서야라고 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게 같은 영역인지 아예 모를 정도로 교과 과정은 사실 수능 독서를 푸는 데는 거의 뭐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교과 과정도 아닌데 애들이 그러면 교과 과정도 아닌 과정에서 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없죠. 사실 없고 그리고 진짜 이제 고등국어, 수능국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전에는 아예 접할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이 옛날부터 막 소설 이런 거 말고 과학책 좋아하고 뭐 기술 찾아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아닌 다음에야 그런 유의 완전 전문적인 글 이런 걸 읽어볼 기회는 거의 흔치 않죠. 사실. 보미 선생님 보시기에 학생들이 비문학 아무래도 문학보다 비문학을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그건 맞는 거죠. 그리고 완전 오답률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비문학이 제일 많은 거. 비문학은 제일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어지는 멍청한 질문 하나.
아니 왜 아이들은 비문학을 음. 어려워하냐. 지금 비문학이 어렵다라는 건 다 아는 거, 비문학이 이런 데서 출제된다는 거 알고 있었을 때, 그럼 거기에서 대비나 이런 걸 했으면 되는데 왜 그러면서도 비문학은 계속 어려워하냐. 이것도 기본적인 너무- 글의 네. 이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쵸. 일단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애들이 옛날보다는 정말 책을 뭐 필요한 책만 읽는 게 옛날부터 버릇이 돼가지고 일단은 책을 다양하게 읽지 않고요. 그러니까 편독이 심하고 요즘 애들이. 편독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다행이지. 편독을 그쵸. 하는 그것도 맞아요. 안 읽는 것보다는 또 읽는 게 나아요. 네, 저 편독이라도 하는 게 나은데 일단은 너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수준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엔간하게 이제 그 나이 때 읽을 만한 책을 읽어서는 사실 수능 독서를 푸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수능 독서는 제가 봐도 공부를 한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또 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완전 곤두박질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나 시간 투자하는데도 성적 안 오르네?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네? 그러니까 그냥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별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데, 문법처럼 애들이 안 하니까 어려워하고, 애들이 다 어려워하니까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비문학은 놓치면 안 되는 영역이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정말. 자, 오늘의 주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보미 선생님은 나는 이렇게 비문학을 가르친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영업 비밀이에요, 이거? 아닌가요? 영업 비밀이 아니고 정말 애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비문학은 개관 수업을 할 때 길게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게 저 사람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문학을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또 1박 2일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별로 이제 뭐 당연히 뭐 분사법이나 접근법이 있겠지만 그냥 그 중에 하나만 그냥 통틀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비문학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문제를 아무리 풀고 지문을 아무리 읽어대도 자기 안에 쌓이는 느낌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자기 안에 쌓는 거는 다 개별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비문학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레옹님께서 지식을 쌓는 싸움이 아니고 그 지문이라는 외부 세계에서 내 머릿속으로 지식을 가지고 오는 그 방법을 연마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방법을 연마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지식만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어차피 그 지식은 이 문제 끝나고 나면 쓸모가 없는 지식이거든요. 그렇죠. 그쪽 전공으로 자기가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뭐 다들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문학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다들 문제 풀고 채점하고 뭐 틀린 거 해설지 보고 끄덕끄덕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야 니네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풀이 해서 해설지 보고 끄덕끄덕 하는 거는 그냥 출제자의 생각을 뭔가 이해하고 출제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과정이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왜 출제자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다시 얘기하면 왜 출제자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풀어냈는가가 키워드가 돼야 돼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제문, 나는 이제 비문학을 풀다 보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왜 출제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지 못했는지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나쁜 독해 습관을 무조건 찾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주제문을 못 찾는구나, 혹은 나는 내용 전개 방식을 모르는구나, 혹은 내가 이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해 습관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나쁜 독해 습관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그걸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할 때는 이 문제가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전 내용 전개 방식을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도움을 청해야 이게 독해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들도 해설지 갖다 놓으면 비문학 가르치는 거는 그 정도 수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독해력을 길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수업은. 아까 잠깐 제가 또 혼란스러운 게 출제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출제자라는 건 문제를 만든 사람인 만든 사람. 건데 그럼 결국 거기에 나오는 지문을 쓴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문 아니죠. 활용하는 사람, 지문을 활용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 지문을 문제에 맞게 짜깁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전문 서적을 짜깁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자기가 정해 놓은 답을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네. 지문을 짜깁기 할 수밖에 네네네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의 생각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아, 그거예요. 네. 이 글의 주인, 작가의 생각을 네. 더 중요한 건지 이 문제를 가져와서 짜집기를 해서 네. 만든 출제자의 생각을 이해를 빨리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출제자의 출제자는 의도를 거죠.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출제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생각을 먼저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쵸. 사실 그래서 비문학을 언제쯤이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사실 저희도 틀리는 영역이 유일하게 틀리는 영역이 비문학이기 그쵸. 때문에 비문학은 수능 치는 그날까지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미쌤도 뭐 좋아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치, 경제, 뭐 사회,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술, 네네. 과학기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뭐 선생님이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전에는 지문 속에서 어느 정도 이 독해 해설적인 어떤 글들이 읽으면서도 그 글을 이해할 수 있게끔 나가는데 요즘은 네네. 트렌드가 좀 바뀌어갖고 맞아요. 지문이 짧아진 대신에 선택지가 또 까다로운 어떤 그 글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는 대비해야 돼. 이 비문학에 대한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일단 이제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와 정보가 너무 이거 무슨 단어를 써야 되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구조 안에 통합시키는 거를 잘 못하는데 사실 그 정보가 그냥 지멋대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관통하는 뭔가 맥락이 있어요. 그 관통하는 맥락을 잡아보면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에 붙어 있는 거라서 자동으로 갖다 붙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구조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그 천지가 되게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설명회 하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끔 가다 보면 약간 이 강사 진짜 욕먹이는 짓인 게 그냥 선생님들이 설명회를 하실 때 뭔가 확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비문학 지문 다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절대 네네.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요즘 문제 트렌드 자체가 아까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선지가 워낙에 까다로워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지 않으면 이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론 강사들은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다 이거다 보니까 지문을 읽으면 이런 게 선지가 되겠구나,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건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감이 생기지만 사실 학생들은 안 그렇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가만히설이고. 그래서 이제 지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되 여러 번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연마를 하셔야죠. 역시 뭐 거침없이 뭐 팍팍팍 댓글도 엄청 많이 동종업계 강사들한테 댓글도 엄청. 모르겠어요. 저 이제 편집해주세요. 알아서 잘.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썰을 풀고 이 정도로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 내가 계속 비문학 이어갈 거잖아요. 다음 주 같은 경우를 예고를 해자면은 역시 이제 학생들이 뭐 문과 계열 있고 이과 계열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비문학의 여러 파트 중에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은 인문사회 쪽 지문이 좀 유리할 거고 이과생은 과학 지문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상하게 공통으로 또 어려워하는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다음 주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